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네. 저희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가 제출한 그런 연차 평가 보고서의 순서대에 따라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더 나은 미래가 시작이 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으로 꿈을 이루는 대학, 긍지를 높이는 대학,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것을 대학의 목표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연구 혁신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Great Change, Great Innovation, 다섯 개의 역량에서 혁신을 통해서 New Change, 6개의 역량에서의 변화하는 것을 저희 BK21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Great Innovation과 New Change를 통해서 저희 충북대학교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의 탑 3 그리고 세계대학 평가에서의 500위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 학과 평가의 탑 100의 10개의 학과를 진입하는 것을 바로 저희 BK21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GREAT, GREAT의 5개의 혁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실적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 대학의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이전에는 연구처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정책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연구처와 대학원 혁신처를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연구대학원 혁신처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센터를 설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연구 역량 고도화를 위해서는 갤럭시아 등 연구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수 연구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역량의 고도화를 위해서 전주기적 학사 관리 시스템인 GR-EDU 4.0을 강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학사과 연계 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학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산학연 공유 협업 플랫폼인 Success 3.0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기업 협업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지산학 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G크루트 플랫폼을 운영하였고 새로 8개국 12개의 해외 대학과 신규 국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4년 충북대학교는 세계 QS나 더 그다음에 ARW와 같은 국제 세계대학 평가에서 모든 평가에서 다 성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거버넌스 혁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대학원 혁신처로 조직을 개편을 하였는데 연구와 이 대학원이 따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 부위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따로 노는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대학원 혁신처로의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역량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최우수 논문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신설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최우수 논문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상위 3%의 논문을 얘기를 합니다. 분야별 3%의 논문을 게재하게 된 충북대학 소속의 교원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아마 거점 국립대학의 최고의 수준의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거점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아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 수준의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제도를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수요에 기반한 기존에 있었던 학석사 연계 제도를 국제로 확장하는 글로벌 학석사 연계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 사업을 선도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G크루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이제 대학원 혁신의 여러 가지 부서 간 협력 지원 체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 혁신의 중심은 연구대학원 혁신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연구의 핵심은 교육연구단입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의 핵심인 산학협력단,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 분석에 대한 그런 핵심인 교육연구본부가 이렇게 밀접한 협력 체계를 이루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연구체제에 대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먼저 교육과정 학사관리 계획, 학사관리에 대한 실적입니다. 먼저 대학원 차도의
대학원 차원의 제도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신설하였고요. 그다음에 기초 공통 과목을 34강자를 개설해서 363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간의 전공을 인정하는 그 크로스 리스팅 제도를 확대하여서 139명이 이런 크로스 리스팅 제도로 인정을 받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신설입니다. 일단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24년 4월에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도입을 하였고요. 12명의 교원이 참여를 하고 19개의 과목을 개발하고 개설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어 커리큘럼이 이제 기초 공통 과목인데요. 이 본부와 학과 주관에서 이 코어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 역량과 전문성 역량에서의 5과목에 있는데 5과목을 그 각 학과나 아니면은 그 대학 본부에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는데 강좌 수는 총 34개였고 636명이 이 기초 공통 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게 올해 이제 제가 그 대학원 혁신처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외국인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업을 하는 데는가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 수준이 이하가 되는 외국인들 학생들을 위한 기초 한국어 및 한국어 문화 과목을 시범적으로 개설해서 이번 학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과목은 기초 공통 과목에 포함시켜서 외국인 학생들이 필수로 듣게 하는 그런 과목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차 전공 아까 말씀드렸처럼 교차 전공 인정 과목을 확대함으로써 대학 내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학사 관리에 대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4년도에 대학원 중도 탈락률이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 제도의 엄격성을 강화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주기적 학사 관리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원 강의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학사 관리 엄격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에는 대학원 시행세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이 그동안 있었는데 자격이 물론 학과별로도 따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대학원 시행세칙에 이 기준을 전차적으로 강화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학과들은 또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기적 학생 밀착 지도인데요. 대학원생 연구 실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관리나 실적 관리는 대학에서 해주는데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 실적 관리를 따로 해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러한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의 연구 실적을 넣고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 905명의 학생들이나 신진 연구원들이 이런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졸업진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진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수료가 가능한지를 여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서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실수해서 이렇게 초과하게 대학을 다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 강의의 질적 수준 강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준 관리 강화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매 학기 이런 CQI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차학기에 대한 수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의 어떤 기준 점수를 미만을 맞는 그런 교수님들을 선택을 해서 교수법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9명의 교수님들이 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3년에서 24년 사이에 그 중도 탈락률이 5.98%로 1.35% 정도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대학원생 충원율은 110% 이상 정도로 항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지원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먼저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 요구 반영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DSA 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세계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요구나 이런 거에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단 그 과정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의 학생 만족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CQI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강의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를 교육과적 혁신위나 대학원 혁신위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도교수 변경에 대한 그 규정을 저희들이 바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의 변경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교수님과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다 바뀌게 되지만 학생의 요구와 지도교수의 요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이것을 조정하여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학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학생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패키징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 454명의 대학원생들이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의 이제 대학원생 우수 논문 발표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러한 플랫폼에서 지원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게 된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다양한 이러한 펠로우십이나 하는 장학금 혹은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경력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시는 것처럼 역량이나 경력 개발, 취업, 창업 등 활성화 등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BK21 커리어 패스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진학이나 취업, 진료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증진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BK21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수한 학부생들을 대학원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어떤 경력을 어떤 여러 가지 컨설팅으로 해서 경력을 개발하여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뒤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수 교원 확보와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우수 교원을 유치하고 채용하거나 아니면 교원 성과를 위한 제도, 그다음에 연구 몰입도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그에 따른 지원과 보상 체계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요. 이러한 저희들이 체계 구축과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원들의 논문 발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확인하는데. 물론 건수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질에 있어서 굉장히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 저널에 대한 그러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 10% FWCI 논문의 비율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다는 질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연구 지원 체계입니다. 대학원생, 신진 연구 인력, 신임 교수, 중견 교수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차원의 RA와 TA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실질적인 체계적인 RA와 TA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비가 적은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RA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원 기초 공통 과목을 운영하는 데에다가는 주로 집중적으로 TA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 유형을 굉장히 다양화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수 연구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교수 연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 연구 장학금은 실제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해서 우수한 연구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순수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K21 연구 장학금이나 다른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요.
처음에는 임용 3년 이내의 신진 기원의 전일제 대학원생들에게 24년 9월부터는 지급을 했는데 올 2월부터는 임용 후 5년 이내로 이것을 확대하였고요. 향후에는 충북대학에 들어오는 전일제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걸 먼저 실행해서 끝낸 거는 연세대학이 먼저 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체 기여 제도를 위한 여러 가지 운영 실적입니다. 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력의 핵심인 산학협력단과 함께 이러한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여러 가지 산학협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기술 이전료 수익이 32억 원을 24년도 32억 원을 돌파를 해서 저희들이 2년 연속 거점 국립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산학 공동 활성화를 위한 산학 프로젝트를 136건을 하였고요. 첨단 외투 기업 미트업 데이를 실시하여서 코트라와 함께 이 미트업 데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 지역 지산학연 공유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였고요. 특히 이제 지역 산업체의 요구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연구실 내에 보관하고 있는 연구실 내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연구자들을 매칭해서 255건을 해결하였고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의 13개의 프로젝트와 산학협력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3개의 프로젝트를 참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한 2개의 협동 과정과 1개의 계약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그나칩 반도체 트랙 등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인데요. 이 3개의 산업에 대해서 4개의 그러한 회사와 같이 하는 이러한 지역 산업 인재 양성 트랙을 운영해서 3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화 플랫폼의 운영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Great Innovation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저희 플랫폼은 대학원하고 국제교류본부하고 진로취업부와 함께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CBNU G크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크루트는 Graduate 플러스 Recruit의 약자입니다. 2개를 합친 새로운 단어인데요. 충북대학교에 우수한 외국인들을 확보를 해서 연구 경쟁력을 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G크루트의 목적입니다. 이 G크루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이 이 G크루트를 통해서 학과나 정보, 지원 자격이나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런 정보를 얻고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입학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런 G크루트에는 우리 학교 이제 현재까지는 교수님들 108명의 교수님들이 이 G크루트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G크루트를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G크루트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G크루트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전부 입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한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지도교수의 면담을 통해서 이것의 최종 합격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게 31분이라는 얘기가 1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간 조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끝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다 읽으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번째 학술 연구 지원 개선 및 환경 개선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좀 여러 가지 학문 학술에 대한 강의와 역량 제고, 그다음에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대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위원회가 있었는데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를 합쳐서 연구윤리센터로 통합하여서 운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수료에 의무화하여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대학원을 수료하기 전에 이 교육을 듣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권익 보호와 심리 상담, 그다음에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학원 심리 및 정신 건강을 위한 것으로 지원으로서 치유 캠프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학원생들이 생활에 굉장히 하면서 고립이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심신이 안정화시키고 할 수 있고 어떤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단의 지원입니다.
교육연구단도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이라든지 학술활동 지원, 연구 혁신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우수 연구 실적에 대한 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12스타 주니어 명예전당 프로그램인데요. 12스타 주니어 명예전당 프로그램은 그 해에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대학원생 8명하고 신진 연구원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이 사람들을 BK 라운지에다가, 역사관에 있는데요, BK 라운지에 헌액을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그런 그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그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참여 교수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을 실행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서 연구 성과 분석을 연구단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연구 분석을 통해서 연구단이 연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4단계 BK21 성과 공유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여기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수 연구단과 우수 연구자들을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보시는 표가 5대 혁신 분야별 저희 예산 투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의 집행률 정도는 한 90.45%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이런 편성하는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예산 검토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일단 중복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성과 관리 분석, 성과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PDSA 시스템을 통한 총장 이하의, 총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평가 관리 실험 체계를, 이런 성과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 성과 관리 핵심 성과 지표의 달성 수준 및 관리 실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GREAT 이 5개의 저희들이 중요한 혁신 분야에서 각각의 성과에 대한 저희들이 성과 분석한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